네, 오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논란의 핵심인 허위 보고와 은폐 정황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네, 오늘 관련 내용을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한동안 논란이 됐었죠. 지난달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소형 목선이 NLL을 넘어서 삼척항에 입항을 했다가 주민의 신고로 발견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오늘 일단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 정경두 장관이 사과를 했고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위 보고나 뭐 이런 거는 없었다 얘기를 했네요. 예, 그러니까 크게 쟁점은 두 가지였어요. 네. 사실은 이게 나중에 알려진 바지만 이 목선은 귀순을 목적으로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삼척항에 입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9일에 함경북도를 출발해서 12일에 NLL을 월경을 했고요. 바다 위에서. 그리고 이 정확하게 삼척항을 향해서 이 기관을 가동해서 동력이 있었던 거죠. 동력 어선으로 부두에 입항을 해서 4명의 선원 중에 2명이 무태 올라와서 주민과 먼저 접촉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신고로 사실은 북한에서 귀순자가 왔다고 하는 게 확인이 된 사안이고요. 요약하면 첫 번째, 경계망이 뚫렸다. 이 북한의 목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넘어오는지 모르지만 넘어왔는데 군 경계태세는 이것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축소 은폐 의혹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15일에 벌어진 일인데 이 토요일입니다. 17일 월요일에 관련해서 군 당국의 발표가 나오는데요.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되었다. 그게 이제 모호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초기 보도 당시에는 바다에서 발견이 됐나 보다. 삼척항 근처의 바다였나 보다. 이렇게 추정이 됐던 거고 보도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기관이 고장난 북한 어선이 바다를 표류하다가 남쪽으로 흘러내려와서 이 삼척항 인근에서 조업 중인 어선에게 발견됐다. 근데 이 중에 대부분은 사실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삼척항에 입항을 했고 우리 어선이 아니고 육지에서 주민과 접촉을 했고 그리고 그들은 기관 고장으로 표류한 게 아니라 기관을 가동해서 남쪽으로 내려온 곳이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거기에 관련된 보도가 오전에 나온 것은 자 이게 기관이 고장났고 표류했다고 한 것은 조사 과정에서 북측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우리 군 당국이 믿고 그러한 정황이다라고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이제 흘렀던 것이고 핵심적인 문제는 이제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정경두 국방장관 여기 두 가지의 답을 했어요. 하나는 생각보다는 엄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관계자 문책하겠다고 했고요. 애초에 경계작전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는데 경계작전에 실패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이 담당한 영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셈인데 지금 야당이 중요하게 공세를 하고 있는 은폐 축소 의혹에 대해서는 은폐 축소는 없었다. 다만 안이하게 판단해서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못한 점은 사죄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후반부 정도가 아마 국회를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여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워낙 이제 축소 은폐에 대한 의혹이 많아지면서 이게 셀프 조사의 한계 아니겠느냐라는 지적도 사실 계속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이제 문제 제기는 이것은 군 수뇌부에서 자체 결정한 것이 아닐 것이다. 이제 야당의 추정이긴 하지만 지금 남북 화해를 지금 물꼬를 터야 되는 상황에서 이 청와대가 덮으라고 지시한 것 아니냐 이것이 이제 의혹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군 조사단이 3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국방부의 감사관이 단장을 맡았는데 청와대까지 조사할 권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사단의 조사 권한 영역은 군 내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동해안 쪽에 작전을 하고 있는 육군 부대, 해군 그리고 이제 뭐 필요하다면 해경까지 이 바다와 관련된 NLL 주변의 경계 작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를 했겠지만 또 국방부 내까지도 이제 조사를 했겠습니다만 다만 이제 그 당시에 대책회의 현장에 청와대 행정관이 파견 나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야당 쪽의 주장인데 관련해서는 청와대를 조사할 권한은 없죠. 이것은 청와대가 밝혀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가 지금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국방위를 열어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청와대를 담당하는 쪽은 운영위인데 국회에서 운영위도 열어서
필요하다면 뭐 청와대 어떤 행정관이 참석을 해서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또 청와대에 따져 묻는 과정이 국회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죠. 해봅니다. 조사단 일단 뭐 지금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은폐 의도가 담겨 있다고 어렵다 판단을 했는데 그게 보니까 이제 삼척항 인근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바다처럼 헤아릴 수 느껴지죠. 있는데 네. 방파제였던 그 육지였던 맞습니다. 것이고 또 조업중 어선도 인근 현지 주민이었고 그런 그렇습니다. 거 보면서 그런 거 봤을 때 이게 그 은폐 의도가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뭐라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은폐 의도가 없었다는 근거는 뭐 이제 조사단의 이 조사 내용을 국방부 장관이 이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군 수사 당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당의 공세인 은폐 축소 의혹은 좀 의도성이 강한 것이고 예. 당시에 상황 판단을 안일하게 했다는 정황은 여러 군데서 드러나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그냥 이렇게 목선이 떠내려왔는데 4명이 타고 있었고 2명은 귀순 의사가 있고 2명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구나. 예. 그들은 민간인이지 군인은 아니다. 예.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통일부에서 조사를 한 거거든요. 이 군인인 경우에는 이 국방부와 그리고 국정원이 합동수사단을 꾸리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국정원이 개입하지 않고 통일부로 넘겼단 말이에요. 이들의 신병을.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처음에 판단 자체가 민간인의 귀순으로 판단했던 것 같다. 다만 또 이제 제일 군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경계가 뚫렸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3일 동안. 예. 이게 바다판 노크 귀순 아니냐 이렇게 얘기되는 것이 2012년에 북한 병사가 우리 초소를 아예 노크하고 들어와서 귀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때도 나온 똑같은 얘기가 그들이 무장한 전투병력이었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그렇죠. 우리 군인이 살상당하지 않았겠느냐. 이번도 똑같습니다. 저들이 귀순 의사가 있는 민간인이 아니라 만약에 무장한 공비였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하는 추정에서 이제 근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은 경계태세가 뚫렸다는 것은 실패를 자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은폐 축소는 이게 이 언론, 여론과 네. 관련된 대목입니다. 군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 절충적인 방식이 안이하게 판단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 정도 선에서 봉합된 게 아닌가 추정을 해봅니다. 예. 이 의혹의 또 중심에는 조금 전에 짚어주셨던 이 국방부 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했던 그 부분이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조사는 딱히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뭐 군 이 합동조사단의 영역을 넘어서는 겁니다. 예. 이것은 따로 야당의 지금 이 의혹 제기와 질문 공세에 대해서 청와대가 답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유사하게는 지금 이제 이 육군참모총장이 교체가 돼 있습니다만 전임 총장인 김용우 총장 시절에 이 청와대 행정관이 군 인사 관련 문서를 가지고 총장을 만났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육군본부 밖에서 만났다는 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에게 사실은 이 등급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네. 행정관은 이 연락한 이제 사람일 수 있어요. 청와대와 이제 군 사이, 육군 사이에 인사 관련 자료를 연락하고 전달하고 한 뭐 어떤 의견을 제시하진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이번에도 행정관이 거기서 뭔가 이래라 저래라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방침을 전달했을 가능성은 또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청와대는 그 당시에 상황 파악만 하고 행정관의 보고를 받고 군에서 이제 판단하도록 넘긴 것인지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이제 이야기하는 가이드라인 혹은 그것이 아니라도 어떤 지침을 준 것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추가로 해명돼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초반에 이제 국민들도 그렇고 모두가 이제 어이없었던 부분들이 며칠 동안 이걸 뚫린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였고 성경동 장관이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서 엄중하게 문책하겠다는 뜻을 네. 밝히기도 했는데 일단은 상당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네. 어느 정도 선에서 문책이 이루어져야겠느냐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례를 말씀을 드리죠. 2012년 9월에 노쿠기순 사건 때 예. 그때도 사실은 이제 이 민주당이 그때 야당이었습니다만 뭐 국정조사를 하자든가 이렇게 이 지금보다는 덜 시끄러웠어요. 예. 국회를 중심으로 하지만 엄중한 이 문책 요구가 있었어요. 당시에 김관진 국방장관 시절이에요. 합참의장이 굉장히 조금 또 안이한 대응을 해서 야당 의원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만 그때 문책은 어떻게 됐냐면 14명이 문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현장 그 이 지휘 관할 내에 있었던 군사령관과 그리고 군단장은 교체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책 14명은 모두 위관급 장교와 그리고 사병들은 빠졌어요. 예. 그들은 매뉴얼대로 대응했다. 그럼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상부에 있다. 그래서 별, 장성들하고 그리고 3명의 장성을 포함해서
영광급 장교들이 문책을 받았는데 3명은 보직 해임이 됐고요. 자신들이 맡고 있던 거에서. 이건 굉장히 중징계입니다. 또 나머지 11명은 징계위원회에 넘겨져서 주로 엄중 경고라든가 이런 이제 징계 조치들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도 그때와 사안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육군과 해군, 관할 동해안을 관할하는 지역에서 네. 아마 징계위원회도 열리고 10명 내외의 문책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이 추정을 해봅니다. 예. 예. 또 앞서 국회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국정조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네네.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보수 야당들의 입장에서는 뭐 안보를 중시하는 입장이니까 국민 여론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봐도 조금 여러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 부족한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대목들이 이제 의혹으로 또 이 비화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야당이 안보와 관련해서 엄중하게 이 부분을 따지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다만 문제는 국회가 가동이 안 되고 있어서 상임위들이 지금 멈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힘겹게 정상화의 문을 열긴 했는데 지금 정상 가동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자리 놓고 지금 싸우고 있고 그래서 좀 조속히 적어도 안보 문제가 중요하다면 이 보수 야당들이 주도해서 말씀드린 대로 국방위는 열리기로 했고요. 예. 그럼 국방부 장관도 아마 오늘 사과도 했지만 참석해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운영위도 필요해요. 청와대에도 좀 따져 물을 게 있다. 그럼 청와대 담당자, 저 국가안보 상황실이라든가 또 NSA라든가 NSC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좀 이제 질의에 답을 하시오 예. 하는 이야기가 벌어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보위가 있습니다. 정보위는 이제 국정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따지는 그러한 상임위죠. 3개 상임위 정도가 정상 가동이 돼서 한번 짚을 걸 짚어보고 그래도 답변이 신통치가 않다.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라고 하면 여야 합의를 거쳐야만 국정조사가 이루어집니다만 국정조사든 청문회든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국정조사를 먼저 요구하고 있는데 네. 상임위는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절차적으로는 조금 순서를 밟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적 의혹 해소는 어떻게든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풀려야죠. 네.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주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총파업에 결국 돌입을 했습니다. 어제 막판 협상까지 했지만 이게 결렬이 된 건데 일단 이번 파업의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네, 파업의 배경은 학교의 비정규직 분들, 지금 네.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쪽이 급식원들, 그리고 학교에서 식사를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또 돌봄 교육과 관련돼 있는 이제 지원 인력들입니다. 이분들이 대다수, 뭐 거의 다 비정규직인데 이분들의 요구는 기본급을 인상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한 2-3가지는 이분들의 요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는 급여가 굉장히 낮고요. 네.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격차가 있고요. 3번째로는 이제 근로 조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 이 급식원분들 이제 주로 조리실에서 예. 이 수백 명 되는 학생들이 이제 밥을 매일 짓다 보니까 이 사실 이번에 저도 이제 자세히 내용을 보고 알게 됐는데 상당히 산재도 많아요. 손을 대이거나 다치거나 뭐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이 근로조건 개선은 이분들이 오래전부터 얘기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번에는 이 공공부문의 노조가 총파업을 하는데 학교 비정규직이 이제 가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공노조 총파업보다 오늘 아침 대부분의 분들은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있었구나. 이분들이 단체 행동으로 총파업을 하는구나. 그럼 제일 크게 이제 학부모를 중심으로 와닿는 게 급식대란이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노조 측에서 엄포를 놨던 것보다는 참여율은 낮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관련된 비정규직 인력들은 전국적으로 한 15만 명이 넘습니다. 예. 그런데 노조 가입자들이 9만 명이 넘어요. 적은 수가 아니죠. 노조 가입 비율이 큰데 예. 실제로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있었구나. 이분들이 단체 행동으로 총파업을 하는구나. 그럼 제일 크게 이제 학부모를 중심으로 와닿는 게 급식대란이었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노조 측에서 엄포를 놨던 것보다는 참여율은 낮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 관련된 비정규직 인력들은 전국적으로 한 15만 명이 넘습니다. 예. 그런데 노조 가입자들이 9만 명이 넘어요. 적은 수가 아니죠. 노조 가입 비율이 큰데 예. 실제로 참여한 분들은 한 2만여 명 정도예요. 그래서 참여율은 14%를 조금 상회하는데 예. 문제는 학교에서 급식이 멈춘 쪽은 27%입니다.
그러니까 참여율은 낮아서 애초에 걱정보다는 참여율이 낮다라고 봤지만 타격은 4분의 1 이상의 학교가 예. 급식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일부 학교들은 저희 아이도 이제 둘째가 고등학생인데 네. 기말고사예요, 오늘부터. 기말고사는 오전에만 시험을 치고 오니까 급식이 필요 없었던 학교가 한 700여 곳되고요. 이곳은 빠졌지만 예. 사실 나머지 이 급식에 문제가 생긴 학교의 대부분은 대체 급식으로 빵과 우유를 이제 내놓고 그렇다고 있고 하네요. 예. 그리고 또 일부는 도시락 지참을 학부모에게 요청하기도 해서 문제가 어쨌든 크게 생긴 건 사실입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 게 이 시각 광화문 광장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대담으로 이어졌던 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가 지금 이 시각 광화문 광장에서 저렇게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모쪼록 이게 좀 원만한 좀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좀 진행이 될 예, 거라고 그러니까 보시는지요? 해법이 중요한데 예. 지금 총파업은 사흘로 일단은 예고가 됐고요. 예. 오늘 시작해서 오늘, 내일, 모레 그럼 수, 목, 금 학생들이 학교 가는 날 지금 사흘이 급식 대란이 이어질 거고 예. 그리고 주말이 오게 되는데 그럼 다음 주에 이 급식 대란이 계속하게 되는 것이냐. 지금 급식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또 돌봄 교육이 있거든요. 예. 학교에서 대부분 돌봄 교육은 그럼 교사들을 투입해서 진행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지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네. 그럼 이제 파업이 어느 정도 더 갈 것인가, 해법이 있는 것인가인데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네. 이미 어제 타결이 됐으면 그렇죠. 총파업이 아마 멈췄을 거예요. 지금 저렇게 지금 예.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가 없었겠죠. 없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비정규직 저 노조 지도부의 입장을 잘 들어보면 예. 상당히 격앙돼 있는데 그럼 카운터파트가 누구냐 하면 이 각 교육청입니다. 지금 광역지자체마다 17개 이제 교육청이 있는데 교육청 단위로 노조 지부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기본급 6.24% 인상해달라. 두 번째, 정규직과의 업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별들을 좀 걷어달라. 예. 세 번째는 이 열악한 근로 조건을 좀 개선시켜달라. 사실은 할 만한 이야기거든요. 인상률에 대해서는 항상 노사가 협상을 하게 마련이죠. 그렇죠. 여기도 교육청과 노조 측이 협상을 할 수 있죠. 정규직과 100% 가깝긴 어렵습니다만 격차를 줄여나가는 네. 노력을 상호간에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문제의 본질은 어디냐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화였다는 거죠. 노동 존중이. 예. 그게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1호를 처음에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인천공항공사에서 그랬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나갔는데 지금 경제 환경이 좋지 않으면서 사실 이번 추경도 막혀 있고요. 국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유사하게는 지금 노사정위원회도 법정 기한 또 넘겨서 내년 최저시급 관련해서 경영계가 불참하는 네. 일도 벌어졌습니다. 네. 같은 맥락이 공공부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좀 각 교육청에서 조금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된다. 지금 노조는 상당히 격앙돼 있는데 그렇죠.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지금 명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이 좀 선제적인 대응은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현실 가능한 조건들을 놓고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 앉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교육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저렇게 많은 수가 예. 이 뜨거운 여름에 광장에 있는 것도 그나마 또 한 가지는 전 학생들의 어제 인증샷을 보고 참 짠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네. 밥 안 나온다고 너무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말고 왜 밥이 안 나오는지 그 이유를 좀 같이 우리가 알아야 한다. 고민해야겠네요. 이렇게 예. 또 인증샷을 올린 학생들이 있었어요. 이 학생들의 조금 슬기로움, 이들의 성숙함 예. 이것들을 좀 우리가 함께 배워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모두가 좀 배려해야 되는 마음이 맞습니다. 필요한 시점 아닌가 네.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 이슈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